안녕하세요, 미래농원입니다. 오늘도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오후서부터 이제 지금 제주도 지역은 시작을 했고, 오후서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비료 시비를 할 건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옥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대옥계랑 청정도 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끝났어요. 저 그 도장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빠진 봉지를 다시 씌우면서 이제 저 그 뭐죠? 빠진 봉지를 씌우고 다른 데를 들다가 이제 마지막 시비를 하러 왔습니다. 우선은 얘네는 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 비료 살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과가 더 커질 수 있게, 제가 중간에 바쁜 관계로 제가 혼자서 한다던 소독 방법 중에 하나인 황토 유황과 그 다음에 황토 유황이랑 돼지감자 독초액 소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복숭아 농가 중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과선에 치기 가장 불안해하는 비료 중에 하나죠. 유안입니다. 수확 보름에서 20일 전에 주는 게 적기고요. 저희는 비가 오는 것을 감안해서 원백도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살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재가 있고 이렇게 가루로 된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황산 고토랑 비슷하게도 생겼습니다. 우선 유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요소랑 다르게 암모니아 질소태로 암모니아태 질소죠, 정확히는. 근데 질소태 비료이기 때문에 과수나무에는 이 양분의 침투 효과가 가장 빠른 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에서 20일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성분은 유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 주의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들 나오는 석회질소죠, 용성인비 등 염기성 제품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저희야 이런 거는 사용은 석회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줬기 때문에 크게 제가 단어가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아무튼 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미미합니다. 저희 일단은 총 8포입니다. 이거를 자두를 포함해서 1600평에 모두 살포를 할 거고요. 양으로 따지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유안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일단은 1순위 0순위면서 1순위고 다른 건 없습니다. 과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비료인데요. 우선 현재 이러한 착과 상태에서도 과는 클 텐데 올해 전체적으로 착과량이 다소 대부분들 줄었습니다. 저희도 거의 한 5만 장 이상이 착과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대신에 크기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당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는 전부 다 한 상태입니다.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습기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 출하를 할 예정이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공선이나 이제 집화장, 뭐 가락동 경매시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올리는 비율은 이제 숫기가 한 80%에서 85% 기준으로 해서 출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유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도 이게 잘못 뿌리면 낙가가 많아서 뭐 실패도 보고 했지만은 적정량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도장지 제거하는 알바도 제가 처음으로 해봤네요. 이틀 동안 이제 남의 가수원 도장지를 다 빼줬고요. 저희 거는 오늘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했고, 그래서 몸이 많이 처진 상태입니다. 아까도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거의 번아웃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만 하고 일을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어차피 비도 오고요. 우선 유황 같은 경우에는 12량은 제가 보통적으로 주면은 이 정도를 떠서 줬어요. 이 정도를 하면은 제가 장담컨대 80% 이상은 관은 커질 거예요. 근데 현재 같은 장마가 세게 올 경우에는, 그리고 또 관수 시설이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양액으로 관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크나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량은 진짜 눈에 티가 날까 말까 한 정도, 이 정도입니다. 주는 방법은 제가 올리는 방법이랑 모두 똑같습니다. 좀 나무가 크다고 해서 더 주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주는 양은 딱 이 정도입니다. 완전 적진 않지만은 이 정도 하고요. 여기는 가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병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한 같은 경우에 판매는 이제 가루랑, 이거 앞전에 말씀드렸나요? 가루랑 입재랑 파는데 단가 차이가 한 1,000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거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 대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비료 12 방법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마지막 추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무튼 장마, 지금 밑에 지방과 이쪽에서도 일부 미황 제품이나 그리랑도는 시작이 됐고요. 대석, 조생종자두 같은 경우에도 시작이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익는 것은 일부 익었습니다. 수분수이기 때문에 출하량은 얼마 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나눠주던지 가족끼리 먹을 예정입니다. 대석의 기준에 현재는 5kg 기준으로 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청가 기준 최고가는 6만원, 특일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상품이죠. 특일 경우에 최고가 6만원, 최저가 18,000원 선을 어제 기준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마가 오고 하면은 1순위 자두 가격이나 복숭아 가격은 조금 더 하락할 예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 조생종 미홍이나 미황, 그리망도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기 기준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형성되는 가격대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요 8포에 이제 우리 고추밭이랑 텃밭에 풀 이제 NK 비료만 딱 주고 총 9포예요. 요것만 이걸로 주니까 조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주고 오늘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